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의 2주간 2022 시즌 K리그 1 결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구단 K리그 1 우승팀 울산 현대 시즌 결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시즌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그리고 이청용 주장 체제로 이번 시즌을 소화한 울산 현대 총 27승 13무 8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78득점 43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K리그 1에서는 22승 10무 6패 기록하면서 57득점 그리고 33실점 하면서 득점과 실점 모두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K리그 1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점 76점으로 2위 전북현대와 3점 차 우승을 거머쥐게 됐고요. 이 우승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FA컵에서는 4강에 올라갔지만 전북현대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4강에서 이제 FA컵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포트 FC를 꺾고 올라갔지만 조별리그에서 불의의 일격을 조호르에게 당하면서 4승 1무 1패, 플레이오프 포함 4승 2무 1패를 거두면서 조별리그 탈락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랬던 울산이 이번 시즌 최다 득점과 최다 도움을 기록한 건 엄원상과 레오나르도였는데요. 엄원상 선수는 이번 시즌 15골을 집어넣었고 레오나르도 선수는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레오나르도 선수나 엄원상 선수나 이번 시즌에 영입된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울산현대가 겨울 이적 시장을 얼마나 잘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다음으로 한번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입니다. 조현우 키퍼가 3,855분,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거의 4,000분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 코로나 시기나 A매치 기간에 열렸던 경기를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좀 많이 뛰었다면 4,000분대의 출전 시간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질 수 있겠고요. 백4에는 서령우, 김영권, 임종은, 김태원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서령우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김태환 선수가 부상이 있을 때마다 오른쪽으로도 좀 출전을 하면서 울산의 풀백진에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줬고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서령우 선수는 3,300분대, 김태환 선수는 2,900분대의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는 게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이번 시즌 부상이 있었던 시기가 조금 있는데 그 시기에 서령우 선수가 울산의 측면 수비를 잘 지켜줬다라는 거로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센터백 조합에서 왼쪽 센터백인 김영권 선수는 3,500분을 뛰었습니다. 울산현대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선수가 됐는데요. 반면에 그 파트너는 임종은 선수가 2,000분을 채 뛰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영권의 파트너가 이번 시즌 총 3명이 있었는데요. 정승현 선수의 전역 이전에는 임종은과 김기희 선수가 김영권의 파트너로 주로 기용이 됐습니다. 물론 임종은 김기희 조합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김영권, 임종은, 김영권, 김기희, 김영권, 정승현 이렇게 김영권 선수는 라인업에 일단 박아놓고 그 파트너를 누구로 사용하느냐 이런 경향이 좀 이번 시즌 짙었는데 그런 게 이제 출전 시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들진과 공격진을 좀 살펴보면 미들진은 3미들입니다. 4-2-3-1 중에 이제 3선을 이규성과 박용호가 주로 책임을 졌는데요. 이 수비진과 비교하면 지금 이규성과 박용호는 3,000분 이상을 뛰지 않았죠.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미드필더진에는 로테이션이 잘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2선 중앙에도 이청용 선수가 2,500분대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은 아마노, 원두재, 김성준, 고명진 이런 선수들이 이 자리에서 또 뛰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울산현대의 어떤 스쿼드의 전반적인 나이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입니다. 이 주전 라인업의 나이에 대해서는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전체 스쿼드의 나이를 보면 K리그 1에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팀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그런 울산의 중원은 그런대로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시즌 우승이라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다. 중원에서의 힘이 마지막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3,000분대로 돌렸다면 그것은 이제 지금의 결과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겠고요. 왼쪽에 바코는 김영건과 함께 라인업에
거의 무조건 들어가는 이름이었습니다. 박호가 3,400분대 가량을 소화를 하면서 이번 시즌 울산현대 공격진 중에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톱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우측 윙의 엄원상은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마틴 아담이 오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도 있고 아주 극초반에는 출전을 조금 덜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엄원상의 경우에는 팔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부상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진 않았다. 그리고 울산현대의 22세 자원의 특성상 우측 윙으로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왜냐면 박호는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원상은 그만큼의 출전 시간을 매 경기 좀 적게 뛰었다. 그러면서 엄원상이 2,500분대 출전 시간을 가져갔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이번 시즌 어떤 경기가 좀 주요한 경기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경기는 단순히 이긴 경기만 뽑는 건 아니고요. 승리한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비긴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진 경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미리 말씀드리고 주요 경기 두 경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경기는 조호르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서 이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취골을 이제 실점을 했고 이후에 아마노 선수가 동쪽골을 넣었지만 마지막에 박용호의 자책골이 들어갔죠. 사실 뭐 어차피 비기기만 해도 떨어지는 건 확정이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울산현대를 상대로 어떻게 이 팀을 파괴할 수 있는가까지 한 번에 알려줬던 경기가 바로 이 조호르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호르가 줬던 어떤 디스어드밴티지나 이런 여러가지 비매너적인 것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어쨌든 울산은 처음 보는 이 5명 교체에서의 어떤 강한 압박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조호를 압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압도당하는 모습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좀 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러한 결과로부터 비롯한 어떤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경기, 다음으로 중요한 경기에도 나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현대를 상대로 2022년 10월 8일 2022년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2대1 극적인 역전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리그 우승을 위한 마지막 관문은 현대가 더비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뭐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현대가 더비는 그리고 마지막 현대가 더비는 특히 이 울산이 우승하느냐 전북이 우승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경기들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 결과인 마틴 아담 선수가 극적인 결승골을 집어넣으면서 추가 시간 문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수의 기적은 그 나무위키에도 이제 문서가 생성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경기였고 엄청난 경기였는데요. 울산 팬들이 191201, 13121 이런 걸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21008이 울산 팬들에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경기 한 번은 진 경기, 한 번은 이긴 경기가 울산에게 있어서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흐름을 잡아주게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시즌 주요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2005년 이후 리그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울산이고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준우승을 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지내왔는데 우승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나 오프시즌에 핵심 선수 3명이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경, 이동준, 그리고 오세훈 이 3명의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은 우려점이 있나 싶었지만 겨울 이적 시장 이 선수들의 어떤 공백을 살짝씩은 메우는 성과를 올리면서 울산의 경기력은 첫 경기부터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로톱을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아마노, 엄원상 그리고 4라운드 현대가 더비부터 나왔던 레오나르도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울산의 축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플레이들을 해주면서 울산의 경기력이 바로 올라가게 됐고요. 물론 시즌 중반 아쉬운 시점도 있었고 2경기 정도 무승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3경기 연속 무승은 없었고 그런 여러가지 징크스들 내지는 트라우마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이겨내면서 울산이 우승을 성공하게 됐고요. 이제는 울산의 시대가 개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오프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울산의 이슈는
우승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시즌 울산현대 MV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울산현대 MVP는 역시 이청용 선수인데요. 이청용 선수는 42경기 3골과 2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울산현대뿐만 아니라 K리그1 2022 시즌의 MVP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본인의 주 포지션이었던 우측 윙뿐만 아니라 중원의 2선, 3선, 마지막 현대가더비에서는 우측 윙백도 잠시 봤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기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MVP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이야기잖아요. 울산현대의 입장에서 이청용 선수는 금전적인 가치는 몰라도 전술적인 가치는 이번 시즌 내내 좋았다. 그리고 비전술적인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이청용 선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많았고요. 17년 만에 우승을 한 울산현대의 주장은 재계약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게 11월 9일인데 11월 9일까지는 아직 재계약이 진행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재계약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천천히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울산 팬분들은 굉장히 이청용 선수가 빨리 재계약을 체결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계속해서 바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VP 이청용 선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울산현대 한 줄평 보겠습니다. 모든 걸 이겨낸 울산이 이번 시즌 한 줄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강원전 이제 울산 팬분들께서 드셨던 모든 걸 이겨낸 우리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한 줄평에도 좀 쓰고 싶었고, 울산은 정말로 모든 걸 이겨내면서 울산이 우승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울산현대 2022 시즌 결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즌 시작만 해도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우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선수의 이적도 있었고, 이청용이라는 선수가 과연 에이징 커브를 겪지 않고 이번 시즌도 잘할 수 있을까? 특히 김태환 선수도 그렇고요. 연령대가 높은 팀, 그 와중에 연령대 낮은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연령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던 팀. 그 팀이 이번 시즌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승을 했습니다.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 K리그1 2022 시즌 우승팀인 울산현대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울산현대 2022 시즌 결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